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국 증시가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는 3월 1일 날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모두 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유럽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과연 아시아권 증시와 유럽 증시 중에서 내일 어떤 나라의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 막판까지 하락세는 이어졌으나 하락폭이 장 막판에 상당히 많이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이 나왔으나 장막판 20분을 남겨두고 결국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 덕분에 니케이를 비롯한 상하이 종합지수, 대만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모두 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0% 상승으로 마감되었으며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플러스 0.77%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이 보통 이렇게 지수가 1%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TSMC 주가의 변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어제도 유럽 증시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장이 개장되자마자 마이너스 2% 이상의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상승 중이었으나 지금은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으며 유가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2달러만 더 상승할 경우에는 다시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 이상 급등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럽 증시는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왜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첫 번째죠. 어제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죠. 이번 회의 결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합의 사안을 찾았다고 말한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타협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군이 키예프로 진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사진만 봐도 정말 장난이 아니죠. 러시아군이 키예프까지 이렇게 전차와 병사를 몰고 진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2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2차 회담 전에 폭격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저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유가와 천연가스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GSE를 비롯한 천연가스 관련주와 유가 관련주는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정유업체죠. 쉐브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2.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엑슨모빌 역시 플러스 0.7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정유주를 비롯한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갭이 뜬 다음에 출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SOE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이런 정통적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특히 SOE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8만원대예요. 수급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연일 SOE를 매도하고 있어도 외국인과 기관은 정유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 시간을 보시면은 동시 호가 때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 매수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계속 매도 중이었다가 장막판 동시 호가 때 저렇게 순 매수로 돌아섰죠.
자,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포스코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1000억도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고, 포스코 역시 소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반도체 규제 뉴스 때문에 매들째 이렇게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어제 같은 날에도 이렇게 플러스 0.28%밖에 상승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마이너스 1.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합으로 마감되거나 또 하락이 나오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러시아 공장이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던가 현대차 부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또 한번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보는 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손절을 하거나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 혹은 러시아에서 부품을 수입해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의 루브라의 급락과 러시아의 은행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물류와 공급망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한국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돼요. 오늘 뉴스 보니까 휴대용 가스버너 제작 업체가 우크라이나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도착지가 터키로 변경됐다, 이런 뉴스를 보고 저는 혹시 휴대용 가스버너 업체? 대륙제관 아니야? 대륙제관 같은 경우는 캠핑 관련주 그리고 부탄가스 관련주인데, 부탄가스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직까지 저렇게 어디 업체인지는 제대로 표기가 안 돼서 알 수가 없지만 부탄가스 업체라던가 저런 러시아 수출 업체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여러분 폭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이렇게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12%가 올랐고, 지금도 이렇게 비트코인은 폭등 중입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루브라의 가치가 폭락하자 화폐 가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인들이 대거 비트코인의 매수에 동참했다라는 뉴스 때문입니다. 자, 그 덕분에 어제 미국의 코인베이스, 미국의 업비트죠.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7.88%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저렇게 상승한 것만 봐도 한국의 업비트 관련주도 내일 당연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주인데도 어제 이렇게 전혀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고작 플러스 0.52%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1.65%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부터서 한 7%에서 8% 이상 갭이 뜨고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전처럼 윗꼬리가 나오면서 종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넥슨 GT가 있죠. 자, 그런데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씨가 어제부로 별세하셨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충격적이네요.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저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코인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5분마다 여러분 계속 1%씩 오르고 있어. 어제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새벽에 요 알트코인 웨이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와,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10분마다 계속 5%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루에 50%까지 올랐어요. 이게 보면 러시아가 중국한테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런지 중국 코인들이 이상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물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작전 치는 것 같고, 갑자기 확 10% 20% 급락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비트코인 관련주 말고도 보안주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이버 폭격에 이기지 못해서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헬프를 쳤다.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은행, 전산막, 군, 경찰 모든 정부 통제 기관들이 먹통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찌라시가 뜨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화이트 해커가 필요하다 뭐하다 이런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안주들은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의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장 초반에 4% 상승하고 종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던 사건도 있었고, 아니 지금도 이렇게 K사인을 비롯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부터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주식을 매집을 해놨어요. 아니 제목도 여러분 너무 국뽕TV 같잖아. IT 선진국 코리아 도와줘요. 이거 거의 국뽕TV 제목 아니야. 원래 보안주 같은 경우엔 찌라시 딱 띄운 다음에 빼버리는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많았던 기업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내일 아침에 잠깐 급등이 나온다고 해봤자 종가는 상한가를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와 여러분 유가가 100불을 돌파해버렸네. 오늘 장이 안 열린 게 진짜 아쉽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 증시가 다 상승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 오늘 박살나면 우리는 이걸 따라갈 거란 말이야. 지금은 막 우선주만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있고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주식과 대표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내일 어떤 섹터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말거나 혹은 어떤 섹터가 주도적으로 움직일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씨하고 안철수 씨가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뉴스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주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고, 안철수 씨 관련주 역시 아침부터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의 지지율을 보시면은 단일화가 오히려 불발이 된 다음에 오히려 지지율이 지난번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서 내일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는 3월 3일부터 공표가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들어가 버리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결과가 나오는 순간 바로 끝장입니다. 특히 3월 9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전부터서 미리 주가가 다 빠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5일은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회는 뭐다? 중국의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매년 3월달에 개최가 되며 과연 어떠한 예산을 얼마나 사용을 할까 예산 집행 내역도 공개가 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더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보통 중국의 양회가 개최될 때는 한국의 엔터주와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으나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러한 상승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미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혹은 중국 회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양회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서 미리 다 올라버렸습니다. 이미 이스타시아 홀딩스를 비롯한 중국 회사 관련주는 상한가도 2번이나 간 애들도 많고 이미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먹튀한 주식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토니모리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도 이미 리오프닝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 양회가 개최된다고 중국 양회 관련주를 내일 매수해야지 하면서 중국 주식이라던가 혹은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뭐 건설회사 관련주 요런 주식을 이미 사봤자 늦었습니다. 와, 유가가 지금 100불이 아니라 101불을 돌파했네. 이거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이거.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내일 2차 회담을 연다고 하는데 그 전에 왜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내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나 우리 모두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트코인이 급등 중입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으로 인해서 러시아인들이 대거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폭등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비트코인 관련주는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으나 이거는 상한가를 갈 만한 뉴스 정도는 아니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안 관련주는 국뽕 찌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주말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보안주를 다 매수해놓고 뿌린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 디도스 공격 때도 오히려 주가가 아침에만 잠깐 상승하고 오후장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내일도 뉴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워놓고 급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